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위기에서 조선 반도체와 함께 원자력 발전이 한미 협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이 강점을 가진 원전 부문에서 한미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원자력 정책 국장인 제니퍼 고든 박사는 지난달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위클리 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제한된 예산으로 정해진 기간 내 원전을 건설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원전 부문이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대폭 늘리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와 탈탄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원전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서는 2020년 400기가와트 수준이던 전 세계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1200기가와트로 3배 확대하는 원자력 에너지 확대 선언이 채택됐다. 이 선언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등 25개국이 참여했으며 올해 총회에서는 31개국으로 확대됐다. 고든 박사는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원전 연료인 농축 우라늄 공급에서 세계 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센트루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약 70년 만에 자체적으로 농축 우라늄 추출을 시작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센트루스와 향후 10년간 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며 센트루스의 첫 해외 고객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드릴, 베이비, 드릴 구호를 내세우며 화석 연료 개발을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 기조는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다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든 박사는 트럼프가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크리스 라이트는 매사추세츠 공대 MIT에서 원자력을 전공했으며 차세대 첨단 원자로 개발 회사 오클로의 이사회 출신이라며 트럼프는 원자력을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향후 러시아 중국과 민간 원자력 수출 부문에서 경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원전 건설, 역량과 납기 준수 능력이 미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든 박사는 미국은 그동안 값싼 천연가스와 석유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원자력 에너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내 원전 제조 생태계와 연료 농축 우라늄 공급망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된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2017년 이후 중단되기도 했다. 고든 박사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는 체코 원전 수주 사례에서 보듯 가성비 측면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 지원을 받는 원자력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 사용 후 핵연료 회수까지 포함된 원전 패키지를 제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원자로 설계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사를 갖고 있으면 한국은 원전 제조 및 공급 생태계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한다면 러시아 중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